안녕하세요. 카통령 에디터 조윤규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수많은 단속 카메라를 만나게 되죠. 과속도 잡고 신호위반도 잡고. 그런데 이 단속 카메라들을 보면 다 각자 단속 형태도 제각각이고 어떤 건 단속이 되고 또 어떤 건 안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 제한속도 100km 카메라가 있으면 정말 101km만 딱 넘어가도 잡히는지, 위반 속도 기준은 자동차 계기판인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인지,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했는데 왜 맨날 비어있는지, 신호위반 기준은 뭔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단속 카메라에 대한 정말 다양한 상식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과속 카메라입니다. 보통 과속 단속 카메라 제한 속도를 보면 시내에서는 50이나 60인 곳이 많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30, 그리고 고속도로는 대부분 100에서 110 이 정도죠. 물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정확히 이 속도를 칼같이 맞춰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오차 범위가 시속 몇 킬로까지냐, 이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웃긴 게 서로 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제한 속도의 10%까지는 인정된다는 사람도 있고 100km 제한 고속도로는 120km까지도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고 정보가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일단 정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는 제한 속도에서 10km까지입니다. 사실 팩트 체크하는 거 진짜 간단한데요. 속도 위반으로 단속된 사람들의 과태료 고지서를 일일이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결과 일단 제한 속도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0km를 초과해서 11km만 넘어가도 바로 단속 카메라에 찍히더라고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좀 더 엄격하게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제한 속도 60km인 일반 시내 도로에서도 이 속도 11km 넘겨서 찍히는 그런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고속도로 기준인데, 제가 보면 좀 의아했던 게 100km 제한이면 120km까지는 단속 카메라에 안 찍힌다고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나 블로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다 틀렸습니다. 제한 속도 100인 고속도로에서 15km를 초과해서 115km로 달리다가 걸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들로 미뤄봤을 때 고속도로 역시 평균적으로 10km까지만 오차 범위로 인정을 하는 것 같고 11km를 초과하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게, 그럼 이 과속 카메라 단속 속도를 자동차 계기판 기준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봐야 되냐, 이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속도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계기판 속도가 좀 더 높게 나오고 내비 속도가 살짝 더 느리게 표시되죠. 이거는 각각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자동차 계기판보다 내비게이션이 실제 속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동차는 바퀴의 회전수를 계산해서 거리와 속도를 측정을 하고요. 내비게이션은 GPS를 실시간으로 1초 단위마다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서 속도를 측정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퀴의 회전수를 계산하는 이 과정에서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의 사이즈라던가 타이어 마모도 진행 정도 같은 이런 변수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를 보면요. 시속 25km 이상으로 주행할 때 자동차의 계기판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낮게 표시가 되면 안 되고 실제 속도에서 플러스 10% 정도를 하고 6km가 더 높게 표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자동차를 만들 때 계기판 속도를 실제 속도보다 시속 5에서 한 시속 10km 정도를 더 빠르게 표시되도록 의도적인 세팅을 합니다. 이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의도가 담겨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 속도 기준은 내비게이션이 맞다라고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운전자의 전방 시야라던가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저는 차량 계기판에 집중하시는 걸 좀 더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박스형 이동식 단속 카메라 구간이라는 이런 안내 음성 종종 들으시죠? 그런데 항상 운행하다 보면 이 박스 구멍 안에 카메라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박스 구멍이 닫혀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동식 단속 카메라 나오면 평소처럼 또 카메라 없겠지 하고 막 달리다가 어느 날은 또 보니까 카메라가 들어있어. 이거 보면서 또 다급하게 브레이크 밟고 속도 줄여서 통과하는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거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놓는 카메라를 자유롭게 여기 부스, 저기 부스, 이 부스, 저 부스 옮겨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서 박스형 이동식 카메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없는 경우가 많냐 하면 이 이동식 카메라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도로에 고정이 되어 있는 이 고정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측정 위치 앞뒤로 해가지고 바닥에 센서를 심어 놓고요. 차가 첫 번째 센서를 지나갈 때와 두 번째 센서를 통과할 때 그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속도 위반을 단속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바닥에 센서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주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발사하고 그 레이저가 되돌아오는 시간차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달려있는 카메라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카메라에 이런 장치가 달려있으면 당연히 카메라가 비싸지겠죠? 이 비싼 가격 때문에 실제로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장비 숫자가 각 경찰서마다 한 대 정도, 많아야 2대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해요. 경찰서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장비를 가지고 몇십 개나 되는 박스형 단속 카메라 부스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설치했다가 다시 해 떨어지면 또 철거하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번거롭거든요. 이동식 단속 카메라 박스 안을 보면 이 카메라가 거의 비어있는 경우도 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겁니다. 사실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경찰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작년에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는 게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찰에서도 강원도 지역 고속도로에서 이 장비들의 숫자를 좀 줄이고 대신에 그 카메라를 단 순찰차로 이걸 대체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원경찰은 강원도 내 이동 단속함을 줄이고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순찰 차량을 올해 안에 석 대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이동식 카메라 2대를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중으로 설치를 하는 이런 연속 이동식 단속 카메라 구간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이동식 단속 카메라 자체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만 이거를 이중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를 하게 되면 이 구간 단속 카메라의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운용을 하는 이유가 구간 단속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이 연속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배치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점차 늘리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처음 시작했던 2020년에는 전국에 한 6곳 정도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 26개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단속 카메라 그리고 속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들 과속하지 마시고 항상 여유있게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통형 에디터 조윤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